무조건 광주로 갈 거야. 무등산처럼 이 사람도 물어보지 마시고요. 사지? 맨날 먹는 뭔 사지? 산을 꿈꿔 사는 곳. 오늘 모실 게스트는요, 바로 이곳 지역구를 들고 계시는 조호섭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입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아유, 서울에서만 보다가 광주에서 보니까 새롭네요. 어떻게 왔어요, 저? 그러니까 내려오느라 너무 고생하셨어요. 의원님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 정상과 광주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5.18 국립묘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조호섭입니다. 반갑습니다. 광주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시장인 말바우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은 이곳 시장에서 의원님이 자주 가시는 단골 맛집도 한번 가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상인분들도 만나 뵙고 의원님의 여러 이야기를 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안 바쁘세요? 여기까지 오시고. 예. 사지? 맨날 먹는 뭔 사지?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집에 항상 먼저.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항상 감사해요. 공개요. 호갑의 상징 맞으시죠? 이 사람도 물어보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조호섭이에요, 조호섭. 관계.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이돌이죠. 아니요. 말바우의 아이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의원님의 단골 맛집이라고 하는 오리탕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랑 함께 점심 식사를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의원님 자연스럽게 식사하시면서 인터뷰 네. 진행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오리탕 평소에 좀 즐겨 드세요, 의원님?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오리탕하고 돼지국밥인데요. 돼지국밥은 서울에도 있는데 오리탕은 서울에 없어요. 저거 그래서- 맛있어요. 맛있죠? 내 입맛에 맞아요. 예. 오리탕 맛있게 먹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냥 대충 드셔도 맛있어요. 들깨가루 여기다 치고 초장을 쳐서 고기를 찍어 드시면. 알겠어요. 지금 취재가 아니라 먹방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원래 먹방이에요, 의원님. 취지가 네. 원래 먹으면서. 아, 그러구나. 지금 당 대변인을 지내셨는데 좀 대변인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아니면 좋았던 점, 지금이랑 좀 뭐가 다르고 그런 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원내대변인하고 그다음에 당대변인. 비대위대변인, 당대변인을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대변이라고 하는 게 당의 목소리를 대신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께 알리는 역할의 대변인이어서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정말 조심스러웠던 그쵸. 네. 책임감이 따랐던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계속 서울에 국회에만 근무를 해야 돼서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광주에 있으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그게 조금 안 됐던 부분들도 있죠. 시간도 그렇고 체력적으로도 좀 많이 힘드셨을 거고. 그래서 체력적으로 힘든 것은 괜찮아요. 기자분들하고 점심, 저녁 그렇죠. 이렇게 점심, 식사 저녁 항상 하시고. 항상 했는데 제가 체력은 타고난 것 같아요. 너무 좋아. 의원님이 국회에서 그게 있어요. 기자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쓰리탑이라고 얘기를 해요. 외모, 외모. 두 번째가 뭐였지? 술? 기자들과의 소통. 소통. 소통 잘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술. 쓰리탑. 진짜 쓰리탑이세요. 인물은 이렇게 잘생긴 거고. 난 잘생겼다는 얘기는 안 했고 외모라고만 했어요. 외모라 그랬어? 외모, 술, 기자들과의 소통 세 가지가 쓰리탑이셔가지고 워낙 의정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기자들이랑도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시잖아요, 의원님. 대변인이라고 하는 역할이 기자분들을 통해서
국민들께 알리는 역할이니까 기자분들과 스킨십은 그렇죠. 가장 기본이 네.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술은 잘 먹지는 못해요. 그건 진짜 잘 먹지는 못해. 다만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먹어요. 너무 맞아요. 힘들어. 저는 의원님과 마신 그 다음날 항상 기억이 없어요. 아, 예. 제가 먹인 건 아니에요. 예? 네, 기억이 없어요. 아, 내가 스스로 먹었는데 기억이 없어요. 그다음에 의원님 지금 국토위시고 네. 국토위 그 힘들다는 그 국토위 상하반기를 다 하고 계시는데 좀 어때요? 국토위에서 좀 중점적으로 하고 계신 입법 활동. 저 국토교통위를 운 좋게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니까요, 의원님. 실은 광주 쪽 국회의원들이 양해를 해줘서 그래요. 근데 의원님 잘하시니까. 우리 상임위를 광주 쪽 국회의원들 상임위를 나눠서 가자. 광주 쪽 발전을 위해서. 네. 그래서 제 지역에 광주역하고 호남고속도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풀 때까지 좀 양해를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다른 국회의원님들께서 흔쾌히 양해를 해주셔서 양해를 국토위를 네.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뭐 지역 현안 문제도 있지만 법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시급한 법안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예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법안인데 그게 지금 그 12월 31일이면 안전운임제가 일몰제. 일몰로 네네. 대일을 판이거든요. 지금 그것 때문에 화물연대에서 지난번에 파업도 했었고 네, 맞아요. 네. 지금 또한 총파업을 또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서 그걸 11월 달 안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해결해야 한다. 네. 그 일몰제가 폐지가 되고 연장이 네. 될 수 있어서 그 법안이 가장, 제가 대표 발의를 했는데 그 법안이 가장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시급하고 중요한 네. 문제이고요. 네. 저는 이제 대선과 지선을 같이 뛰었던 기자로서 광주를 진짜 많이 왔어요. 광주 현장을 정말 많이 방문을 했는데 올 때마다 이제 언론이나 뭐 다른 정치인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광주의 민심이 심상치가 않다. 솔직히 이런 말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뼈아픈 얘기긴 하지만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심상치 않죠. 지난 대선에서 광주 시민들, 호남민들이 민주당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네. 투표율과 득표율에서 굉장히 높은 네. 지지를 보내주셨잖아요. 보내주셨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패배를 하게 되었던 것이고 거기에서 오는 상실감, 허탈감, 분노, 무기력함 등들 많이 가지고 계셨죠. 그렇죠. 네. 그로부터 2달 뒤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 상실감과 허탈감 때문에 그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굉장히 많이 낮았죠. 낮아졌다. 네, 네. 전국에 비해서 37.7%라는 투표율을 보여주셨으니까 네. 그게 정치에 대한 그리고 본인의 투표 행위에 대한 실망과 허망감, 네. 그다음에 민주당에 대한 분노 등이 표출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민주당에 대한 서운함이 있으신 거죠. 예, 그렇죠. 그게 투표율로 반영이 된 거고, 지금은 그 뒤로 좀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더더욱 분노스러워 하시는 게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세요. 그게 대선- 그렇게 연결이 되겠구나. 예, 대선 끝나고 TV 안 본다 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네. TV 안 보신다는 분은 별로 안 계시는데 네. TV를 보면 화가 난다. 화가 난다. 윤석열 대통령만 TV에 나오면 열받아서 화가 나서 못 참겠다. 참겠다.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 이전부터 시작해서 외교 참사, 뭐 민생에 대한 문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어서 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광주 시민들께서 분노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민주당이 더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되고 의원님이 잘하셔야죠. 의원님. 제가 잘해야죠. 광주 지역구 의원님이 잘하셔야죠. 그렇죠. 자, 이제 맛있게 먹을게요. 네. 네, 저희는 지금 광주의 무흥육교라고 하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광주의 가장 큰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네.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호남고속도로를 확장한다 이거 어떤 뜻인가요? 호남고속도로가 현재는 왕복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복 4차선이요? 예. 네네. 그러다 보니까 도심 곳곳에서 호남고속도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정체가 됩니다. 네. 고속도로 진입이 정체가 되고 네. 그거 여파로 시내도로까지 같이 정체가 되는 그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서요. 네. 우리 광주 시민들은 10여 년 전부터 호남고속도로를 확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가 있었고 그에 대한 사업들을 계속 추진을 했는데 당초에 2,600억 정도 사업비였는데 네. 현재는 7,000억이 넘어가고 있어서 예. 금액이 생각보다 크네요. 7천억이 넘어간다는 거. 거의 바뀌고 그러면서 방음 터널, 방음 벽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렇죠. 네네. 왕복 4차선을 왕복 6차선 또는 왕복 8차선으로 지금 만들어 가야 되는 거여서 타당성 재조사를 기재부에서 엊그제 했습니다. 엊그제요? 예. 따끈따끈한 소식이네. 근데 다행스럽게 타당성 재조사에서 네. 타당하다라고 결론이 나와서 정말요? 예, 이제 내년에는 이 사람은 아마도 삽 뜨는 거예요? 삽을 뜨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여기가 호남고속도로예요. 네. 네, 의원님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디를 좀 어떻게 확장을 한다는 거예요? 6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저기서부터는 왕복 4차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정체되고 네. 차량 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나쁜 곳. 그러니까 그래요? 5년 연속 F등급을 받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심각하네. 비수도권에서 유일한 곳입니다. 심각하네. 더군다나 조금 더 지나면 영봉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거기에 영봉 IC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살고 계신 분들이 고속도로 진입하기가 편하게, 굉장히 힘들어서 네. 거기가 나오는 곳은 있는데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봉 IC 진입로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사가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이고 다행스럽게 이번에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를 했고 네.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반드시 삽을 뜰 수 있도록. 뜰 수 있도록. 예. 그럼 의원님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민과 소통하고 국토부, 기재부 등과 함께 네. 연계를 해서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소관이잖아요. 그쵸. 네네. 도로공사 사장과도 면담을 하고 그러면서 이 사업들이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네.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 잠깐! 주식이 어렵다고? 하루 10분 감을 보면 성공 투자의 감이 잡힌다. 투자 정보가 한눈에 감을 통해 해외 주식의 감을 잡아보세요.